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예, 박균택입니다. 네, 오마이뉴스 박종호 기자입니다. 아, 예.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예, 지금 뭐 오전에 법사위 이제 국감 진행을 하시고 잠깐 뭐 점심을 드시고 준비하셨는데 바쁜 중에 저희 오마이 TV 출연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아이고, 제가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지금 뭐 이제 법사위 회의장 근처에서 대기를 하고 계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부터 시작이라 이제 곧 들어갈 또 마음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긴 예. 시간 말씀 못 나눌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오전에 국회 법사위 의원님 뭐 질의하신 지금 제가 보기도 했었는데 어떤 부분에 좀 중심을 두고 질의를 하셨습니까? 일단은 네, 뭐 제 현안으로도 그렇고 제 관심으로도 그렇고 조금 뭐 국민의 관심이 될 만한 네, 그런 쟁점 세 가지를 법원 행정처장에게 질의를 했는데 첫 네, 번째는 이제 검찰이 위증 사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라고 규정해 놓은 시행령, 그게 법을 위반한 잘못된 명령이기 때문에 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부정돼야 한다라는 음, 견해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장에게 좀 질의를 했고, 네, 그리고 또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너무 높습니다. 아하, 검찰이 저렇게 압수수색을 남발을 하고 있을 때 법원이 좀 견제를 해주면 좋을 텐데, 네, 검찰이 신청한 건 중에 91%를 그대로 발부를 해주고 또 일부만 기각하고 일부를 발부해 주는 것이 약 8%입니다. 그러면은 네, 99%를 발부해 준다는 건데 이것은 영장 그렇죠. 심사 제도가 존재하는 의미를 잃는 거 아니냐, 그런 질문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세 네, 번째는 지금 재판 지연 문제, 음, 이걸 해결하겠다고 지금 대법원이 금년 1월부터 나섰는데 네. 현재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개선이 돼가고 있는지, 대책은 뭔지, 그 질문을 좀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오늘 뭐 이제 법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물어보고 그런 국정감사가 되다 보니까 뭐 위증교사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많이 물어보시고 하는 오전 질의를 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사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바로 이제 김건희 여사 의혹들 아니겠습니까? 아, 예, 맞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어느 정도 의혹을 규명하고 좀 밝혀낼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큰데 의원님은 좀 어떤 부분에 집중하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의혹과 논란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명품 가방, 또 뭐 도이치모터스 사건, 공천 개입 사건, 또 뭐 황제 음, 출장 논란, 또 해병 그렇죠. 뭐 관련된 사건 개입 의혹, 여러 가지가 지금 많은데 네. 현재로서는 가장 손에 잡히고 음, 눈에 바로 띄는 것이 어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하고 네. 그다음에 총선 공천 개입 사건, 아하. 두 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그 두 가지 다 사안이 매우 중하고, 음,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법원에 의해서 그 전주에 대해서 이미 유죄 판결이 났는데 그 네. 정도 되면 김건희 여사도 당연히 유죄일 걸로 판단이 되는데 검찰이 지금 소환 조사할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음, 또 뭐 무슨 뭐 불기소한다는 얘기죠. 불기소설까지 나올 정도로 이런 예.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런 그 봐주기 수사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음, 집중적으로 한번 좀 따져볼 계획입니다. 사실 의원님도 이제 검찰에 있었으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있어서 뭐 이 전주 중에 한 사람은 뭐 방조죄 유죄 판단도 받고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는 검찰의 모습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마 지금 고민은 많이 하고 있지만 외형적으로는 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예.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유죄가 났던 그 전주 손 모 씨는 네. 김건희 여사보다 개입의 정도가 훨씬 낮습니다. 아하. 그리고 손해를 봤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익 본 것과 달리.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개입의 정도도 높고 이익도 23억이나 받던 음. 김건희 여사가 훨씬 더 유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일 텐데, 네. 검찰이 국민적 의혹이나 상식에 음. 부합하는 이런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촉구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네. 불기소 가능성을 언급하는 내용은 오보이기를 일단 뭐 아. 바랄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검찰이 그것을 불기소 처분을 정말 불기소한다. 언론에 나온 대로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돼? 아마 예. 국민 저항이 두려워서 국민적인 저항도 아마 직면하게 될 것이고, 네. 또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그런 또 음. 명분을 주는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함부로 그런 처분을 할까, 저는 그런 아.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만약에 도이치 사건까지 불기소 처분하게 된다면
이게 뭐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가 될 거고, 그리고 이게 비단 뭐 민주당 내부, 야당 내부에서의 찬성표가 아니라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타표가 뭐 지난주에 내 표보다 더 나올 수도 있다. 예, 이런 생각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여론이 악화가 되고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그렇지만은 공천 개입 의혹, 좀 명태균 씨의 인터뷰도 보도가 되고 있고 또 김영선 의원실에 있었던 이 비서의 그 목소리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강혜경 씨가 뭐 유튜브 방송에 나와가지고 얼굴과 이름까지 공개하고 추가 증언을 했어요. 예, 근데 이 증언을 좀 들어보면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관련 그 선거 당시에 있었던 여론조사 비용 3억 6천만 원을 결국 받지 못했고 대신 뭐 돌아온 게 김영선 전 의원의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이다 이런 주장을 펼습니다. 예, 예. 이 사안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게 예. 정말 그 충격적인 내용 아닙니까? 충격적이죠.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사안이 돼버리는 거죠. 아하. 김건희 여사의 네. 그 뭐 개인적인 일탈 가능성인가라고 의심을 했지만은 만약에 그 의혹 내용들이라고 한다면은 대통령 부부의 네. 그야말로 그냥 공천장사에 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대통령 일단 부부의 공천장사 예, 그렇습니다. 의혹. 그러니까 대선 때 네. 회계를 그 국민을 상대로 그 선거 회계를 속인 문제가 될 것이고 그렇네요. 또 3억 6천이라는 그 빚을 네. 공천장사를 통해서 갚았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법률상으로 보나 도덕성으로 보나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 될 수밖에 없고 네. 이게 신빙성을 조금 더 검토한 다음에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강혜경 씨의 주장으로 일단은 뭐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사실 확인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예. 추가 보도라든가 뭐 국민들의 그 관심을 통해서 이게 정말 그 폭로 내용이 상식에 맞는가, 네. 앞뒤에 모순은 없는가 이런 걸 한번 점검해 본 다음에 그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네. 이것은 묵과할 수가 없는 범죄고 범죄의 의혹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선 때 여론조사 비용 3억 6천만 원을 명 씨가 받지 못했는데 그거를 결국 공천으로 연결시켜 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지금 녹취록 나온 거 보면은 그 세비를 이른바 반띵, 그러니까 반을 예. 가져간 상황까지 우리가 정황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심각한데요. 이게 정말 그렇죠.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그 폭로자가 예. 왜 대통령이 무섭지도 않아서 저런 폭로를 했을까가 궁금한 것이지. 아, 예. 설마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임기가 2년 반이나 남은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네. 저런 가짜 조작성 폭로를 할 수가 있을까? 그 그 의문을 갖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거의 저는 신빙성이 있는 내용이라고 보는 것이 도리일 것 같고 왜 저렇게 용감하게 네. 그걸 밝히려고 하는 걸까? 그것이 오히려 궁금할 뿐입니다. 그래요. 이 사안, 이 폭발력이 정말 크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자, 그리고 지금 보면 명품백 수수 관련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 수사 과정에서도 그렇고, 이 결론도 그렇고, 수심위에서 처음으로 수심위의 이 권고를 건너뛰고 불기소한 그런 상황까지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질의, 여기에 대한 진상 규명 이것도 좀 있어야겠네요. 예, 당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부분도 특검법이 발의가 됐던 것인데 네. 특검법을 통해서든 아니면은 뭐 임기가 언젠가 종료한 후에 재수사를 통해서든 그 부분은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고 네. 국회에서도 특검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어떤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밝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네. 김건희 여사를 봐주는 것 자체는 굉장한 그 검찰의 문제지만 그래도 어쨌든 힘 있는 사람이니까 봐주려고 하나 보다라고 생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기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네. 돈을 그 직무와 관련해서 돈을 줬다고 자백을 하고 나를 기소해달라고까지 얘기하는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 네. 수심위가 기소라고 공고까지 하는데도 검찰이 기소를 못하는 그 사정, 그것은 굉장히 그 코미디 같은 일 아닙니까? 코미디 같다. 이거 참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왜 그럴까 생각하면 네. 직무 대가성이 있는 걸로 드러나면 김건희 여사를 알선수재죄로 처벌해야 하는 그런 모순이 생기고 네. 또 최재형 목사가 기소되면은
그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신청할 것이기 때문에 아하. 김건희 여사가 법정으로 나서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려고 아. 나 처벌해달라고 하는데도 처벌을 못하는 이런 냉가슴을 앓다가 예. 결국 불기소 처분을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어떻습니까? 검찰의 역사를 통틀어서 정말 뭐 치욕의 역사라고 할까요? 뭐 그렇게 예, 남을 것 그렇습니다. 같다는 지적도 나오는 것 같은데. 예, 나를 기소해달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음. 법적으로 보면 외형상죄가 되는 것이 맞아 보이는 사람, 네. 이거마저 그냥 저 불기소 처분을 해야 했던 그 심정, 네. 과연 어땠을까? 참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직접 기소도 해 보시고 그 일을 해 봤던 선배로서 선배 입장에서는 참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할 것 같긴 생각 드네요. 예, 맞습니다. 네, 참. 너무 그냥 그 짧은 세월에 네. 윤석열이 대통령 되고 나서의 그 짧은 2년 반 사이에 이렇게 그 자부심이 높던, 뭐 네. 국민은 비판했을망정 내부적으로는 그래도 자부심이 높았던 조직이 저렇게까지 바뀌어버릴 수가 있는 것일까? 네. 참 놀라울 정도죠. 하하. 예, 놀라울 정도다. 결국은 그 어떤 권력과 뭐 대통령실이라는 그 권력과 한 몸이 돼버리면서 생겼던 네. 불가피한 그 현상인 것 같은데 결국은 불을 쫓다가 타 죽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번 국감을 통해서 이런 검찰의 행태 다시 한번 지적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 가지고 뭐 최은순 씨, 뭐 그다음에 도이치 모터스 관련된 관련자들 다 증인 신청이 돼 있는 걸로 채택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나올까요? 아마 통행명령장을 발부를 해도 안 나오고 뭐 숨고 도망가고 뭐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그래도 예. 어쨌든 국회 입장에서는 그 출석을 하게 만들려고 뭐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국회가 이제 국민의 이제 대표들이 모여 있는 국회 민주주의 이제 대의 기관인데 당연히 국회가 요청을 하면 나와서 국민들 앞에 얘기를 자신의 입장을 설명을 하고 또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잡고 또 잘못한 게 있으면은 뭐 거기서 국민들 앞에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인데 이걸 안 예. 하겠다 안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마 나올 가능성은 스스로 나올 가능성은 0인 것 같고 네. 어쨌든 그 동행 명령장 그 집행 이게 지금 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을지 그게 좀 의문스러운데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노력을 뭐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에 휩싸여 있고 또 지난주에 특검법 이것도 뭐 내표 차이로 부결은 됐지만 국민들의 여론은 아니 이제 좀 제발 진상 규명도 좀 하고 국민들 앞에 입장도 좀 내놓고 그런 목소리가 좀 많이 들리는데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지금 순방을 가 있단 말이죠. 예. 이런 대통령 부부의 모습이나 뭐 여권의 모습 여기에 대해서는 호남 민심도 좀 많이 분노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당연합니다. 결국은 국민의 그 정서는 아랑곳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 국민의 그 삶과 관련된 민생 문제에 대해서도 아무런 노력하는 모습을 안 보이지만 또 본인들이 직접 사건의 당사자가 돼 있고 국민의 눈총을 받으면서도 그 눈치를 보지 않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뭐 굳이 호남권을 그 들먹이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뭐 느끼는 그런 바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특히 그 비판 의식이 높은 그 뭐 국민들 입장, 뭐 호남민들도 마찬가지인데 그 윤석열 정권이 물러나는 것 이게 최고의 민생이다. 라는 얘기들을 하실 정도 상황에 이르렀으니까 제발 그 국민의 그 인내가 한계에 이르기 전에 임계점에 이르기 전에 조금 빨리 어떤 국민들에게 그 어떤 뭐 좀 머리를 숙이고 정치를 하는 태도, 자기 사건을 이렇게 좀 그 잘 좀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좀 빨리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정사에 좀 불행한 일이 자꾸 반복돼서는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좀 국민들의 이제 마음은 이제 그만 하고 내려와라 이런 목소리가 크다는 말씀이신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명태균 씨 관련된 의혹뿐만이 아니고 지금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녹취 파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뉴스 들어온 거 보니까 김대남 전 행정관이 SGI 서울보존 감사직을
사퇴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뭐 대통령과 그리고 당에 부담 주지 않을 결정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안도 지금 너무나 의혹들이 좀 많아요. 예, 공천 과정에 맞습니다. 과연 무슨 예, 일이 있었던 것인지 예, 예. 그리고 뭐 이 여당 대표 후보로 나온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는 뭐 공격 사주를 했다는 의혹도 있고 이 사안 좀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의원님? 결국은 저것은 그 뭐 특정한 네. 인사를 이용호 비서관을 그 자리에 공천해주기 위해서 여기를 음, 주저앉혔다는 내용. 그렇죠. 또 녹취에 나와 있죠. 그 대가로 네. 지금 또 이렇게 공기업에 아하. 상임감사로 갔던 의혹. 네. 이거 어떤 단순한 정치적 거래가 아니고 선거법에 그 위반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당내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정치 싸움을 벌이고 있는 그렇네요. 이런 모습이 예. 적나라하게 좀 드러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음,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연히 그 특검법에 또 이것도 포함이 돼서 네. 함께 다뤄줘야 할 당연한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번에는 그 창원의 그 김영선 의원 전 의원 관련된 뭐 공천 의혹만 그 밝혀진 상태에서 그 특검법이 추진이 됐었는데 예. 향후 다시 추진하거나 그다음에 국정조사를 발동하게 된다면 이 부분이 같이 이제 포함이 돼서 더 중하게 함께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에서 이제 폐기가 되고 있지만 오히려 이게 폐기된다 끝이 아니라 더 강력한 특검법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비리가 적은데 우연히 운이 없어서 드러났던 것이라고 한다면 그 혐의 내용이 그 증가할 리가 없는데 네. 계속 시시때때로 늘어나다 보니까 특검법이 지체되면서 특검법 대상으로 들어가야 할 범죄는 더 많아지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아마 자, 이런 추세는 계속 아마 이어질 텐데 저 나중에 특검법 그 수사 대상으로 나열해야 할 그 범죄 종류가 뭐 이러다가 한 페이지를 넘어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계속해서 이렇게 특검법을 발의를 해서 통과시키겠다 이런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뭐 방어를 한다고 하지만 단일 대우가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국 특검법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의원님은? 저는 이제 바로 저 발의를 하든 국정조사를 하고 네. 추가적으로 발의를 하든 네. 아마 그 재발이 되고 또 거부권이 행사돼서 다시 왔을 때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그 변동이 생기는 걸 보면은 아하. 국민의힘의 그 이탈표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때는 정말 200표를 훨씬 넘기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2시가 다 됐기 때문에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의원님 가시기 전에 이제 시청자분들께 뭐 각오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번 그 저희들 그 국감 이게 이제 김건희 법사에서는 김건희 특감이라고 할 정도로 그 어떤 현 정권의 그 비리 또 네. 범죄 의혹 이런 것들을 밝히는 데 좀 초점을 두고 있는데 대통령실의 문제 그리고 또 우리 검찰의 문제 네. 이런 것들이 좀 이번 국감을 통해서 많이 지적이 되고 조금 개선돼가는 상황이 올 수 있도록 아무튼 문제점을 밝히고 국민들께 알려드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또 연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균택 민주당 의원과 전화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